제가 어르신들께 치매 파킨슨병 중풍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분들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는 혹시 길 잃어버리신 적 있냐고 제일 먼저 여쭤보거든요. 네,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좀 그런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길을 잃어버리신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거는 저희 머리 뇌 MRI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쪼그라져 보이잖아요. 이쪽에 보이면은 이런 거 빵빵한데 그 치매 환자분들은 사실 그런 정상인 사람이랑 비교해서 뇌가 좀 쪼그라들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치매가 되게 많은데 진단이 사실 안 되고 있을 뿐이고 관리가 좀 덜 되는 편인데 사실 65세 이상이면은 10명 중에 1명이 사실 치매로 진단이 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퀴즈로 낸 건데 혹시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이 뭔지 이제 어르신들이 아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치매는 갑자기 시작되는 병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맞으셨어요. 치매는 사실 사전에 뭔가 까먹고 자꾸 비밀번호도 까먹고 열쇠도 까먹고 약간 뭔가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병으로 발병하는 게 치매거든요. 두 번째, 만약에 성격의 변화만 있을 때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되고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치매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이것도 성격 변화만 있는 치매도 있어요. 치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치매는 사실 그냥 성격 변화로 오는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사실 한번 진료는 보시는 게 나아요. 치매 말고 사실 그냥 건망증도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한, 여기 노인대학도 올 수 있고 혼자 잘 다니는데 약간 좀 본인이 기억력이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치매로 가실 가능성이 남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약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치매로 진행되는 그런 걸 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신경과 의사가 이제 이런 간단한 퀴즈를 내면서 정밀하게 좀 검사를 하고 머리 혈관 사진도 이제 같이 찍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그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이제 치매든 뇌졸중이든 사실 꽤 다양한 질환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아직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하지만 치매를 확실히 막 좀 줄여주고 이제 나중에 뭐 혼자 정말 살지 못할 그 정도 심각한 치매로 가는 거를 한 7, 8년 정도 더 밀어주는 약은 있거든요. 이런 약들인데 이제 진료 보고 이제 어떤 약이 이제 이 어르신에게 좋을지 이제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치매는 그럼 어떻게 예방하냐? 우리가 많이 읽고 뇌를 많이 써줘야 됩니다. 많이 씻고 많이 씻으면은 또 뇌에 자극이 돼서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움직이고 아까 에어로빅 하신 것처럼 많이 움직이고 이런 신체 활동하는 게 두뇌에 다 자극이 돼서 치매 예방에 좋아요. 그리고 치매에 좋은 음식은 많이 알려졌지만 카레에 그 노란 강황 성분에 그게 이제 세포가 좀 산화되는 걸 좀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서 인도는 우리 그 다른 나라보다 그 치매 환자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 들어있는 호두나 블루베리, 연어 이런 식품들이 치매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킨슨병. 이거는 좀 생소하긴 한데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남들보다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주변에 보면은 저도 제 이제 사돈 어르신 중에 파킨슨병 환자분 계시는데 약간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손 덜덜덜덜 떨고 그 가만히 있어도 손 덜덜덜덜 떨고 약간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약간
걷는 게 약간 좀 남들은 팍팍 걷는데 쫑쫑쫑쫑 걸으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사실 꽤 많이 보이거든요. 위에는 이제 좀 정상인 사람들은 도파민 분비가 잘 돼서 움직이고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나이가 들고 세포도 나이가 들면은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운동을 막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 마음처럼. 이걸 파킨슨병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랑 한쪽 팔이 막 뻣뻣한 거. 다른 쪽 팔은 괜찮은데 한쪽 팔이 뻣뻣하고 종종 걷고 자꾸 넘어지고, 얼굴 표정이 웃지를 않아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좀 안 좋은 게, 파킨슨병이 안 좋은 게 종종 걷고 자꾸 흔들려서 골절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좀 그런 증상들을 좀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파킨슨병은 굉장히 사실 다양한 약물이 있고, 환자분이 어떤 증상이 더 심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약물 선택을 합니다. 예방법은 뭐가 있냐? 사실 뭐 치매 예방법이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실 제가 환자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실 먹는 약이 뭔지를 봐요. 제가 어르신들은 사실 약 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나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드세요. 소화제도 드시고. 근데 약 중에서 파킨슨 일으키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오면은 항상 약 가져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다 봐드려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처방을 해줘? 마지막으로 중풍, 이제 보통 풍이라고 하죠. 막 입 돌아갔다 그러고 힘 빠져서 막 한쪽 팔이 안 움직이고, 이제 주변에서 사실 꽤 흔하게 보는 이제 그런 질환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한쪽 팔이 내 팔 같지가 않고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약간 말이 이렇게 좀 어눌하신 거. 그리고 갑자기 앞이 한쪽이 안 보였다가 풀려요. 그것도 사실 뇌졸중 증세예요. 풀렸어도. 그리고 머리가 평소에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픈 거. 또 많이 어지럽고 설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것도 단순 어지러움 아니고 뇌졸중 증세일 수가 있거든요. 두통도 풍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평소에 뭐 두통, 똑같이 있던 두통 있던 거는 사실 크게 걱정은 저도 안 하는데요. 갑자기 시작하는 거, 벼락치듯이, 머리가 벼락치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그게 중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롭게 특이한 양상이 막 찌릿찌릿하다던가 그런 두통이 새로 생기는 경우, 이전이랑 좀 다른 양상의 두통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뇌졸중이 올까? 보통 가족력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고, 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혈관에, 이제 쉽게 생각해서 혈관에 먼지가 쌓여서 그게 막혀버려가지고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어지러운 걸까? 아니면 중풍일까? 이제 그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의사분들도 딱 봐도 알 수 없어요. 신체 진찰을 다 해봐야 이게 진짜 중풍인가 싶어서 이렇게 MRI를 찍어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발생한 뇌졸중은 그냥 119 부르셔야 돼요. 사실 그 4시간 이내에 가느냐 이후에 가느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시고 사실 그냥 병원 바로 가셔야 돼요. 그날 바로 왔으면 좋아질 수 있는 환자였는데 다음날 와셔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뭐 그냥 별로 저희가 해드릴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뇌졸중 증세가 있다, 쓰러졌다 그러면 바로 그냥 119 불러서 병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뇌졸중은 어떻게 예방할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라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목혈관이 좁아져도 똑같이 뇌졸중 증세가 발생하거든요. 혈관을 관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뭐 약 먹기 귀찮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요. 뭐 음식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사실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뭐 당연히 술, 담배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뇌졸중이 사실 부정맥이 있으면은 심장이 제대로 안 튀고 탁탁 튀면은 머리에 혈전이 팍팍 튀면서 뇌졸중이 생기거든요. 부정맥 관리해 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 부정맥 없어도 나이 들면서 생기기도 하는 게 부정맥이거든요. 그 심전도 찍어서 간단하니까 심전도 찍어서 부정맥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뇌졸중이 이제 오신 우리 환자분들은 그냥 그래도 3개월 내에 재활치료를 하는 게 나중에 좀 훨씬 나아요. 보시면 그냥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팔다리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일어설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빨리 재활치료하는 게 제일 낫다고 많은 그런 연구 결과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